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사 찾아오신 분? 일단 저예요. 엄청나네요. 저예요. 사회자님부터 시작하죠. 네, 일단 저예요. 네. 잘하네. 엄청나네. 네.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거는 청소년 극단적인 선택 사상 최고 기록 하나라는 글이었는데요. 올해 이제 이런 상담 건수도 86%나 늘어났다고 하고 특히나 자살이나 자해에 관련된 상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 오는 친구들 중에서도 사실 자살 자해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이제 우울한 그런 감정을 호소하면서 들어왔던 친구들도 꽤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이 글 받아보면서 어땠는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말을 해요. 사실 저도 기사 자체가 되게 일맥상통해요. 뭐냐면 저는 강박장애가 악화됐다라고 하고 뒤에도 그에 따라서 자살, 자해 이런 게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기사에서 나타났던 거나 혹은 통계청 자료를 봤을 때 어떤 게 나왔냐면 학교를 못 가니까 비대면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니까 아이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게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바라봤을 때 혹은 쉼터에서 봤을 때는 학교를 벗어나서 혹은 친구들을 못 만나서라기보다는 가정에 오히려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부모님과의 갈등이 조금 더 심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오는 친구들도 대부분 신규 청소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고 또 학원도 다니고 학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부모님과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나온 근데 이번이 첫 가출인 친구들 그런 사례가 많아진 걸로 봐서는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그런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아질수록 또 많이 부딪힐수록 더 갈등이 심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들어요.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는. 네. 아주 좋은 너무 답변이었어요. 이기적이야. 솔루션. 근데 진짜 아름쌤 말한 대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가정에서 네. 가정에서 그 보호가 안 되고 부모들도 사실 아이들이 갑자기 집에 오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아마도 그 친구들 기존에 코로나 전에도 가정에 문제가 조금씩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완전히 가정에서 더 이제 극대화된 거죠. 그 문제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들이 터지고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고 그 나오는 애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쉼터로 오는데 쉼터는 수용을 못해. 그런 문제들. 그래서 요즘 저희 쉼터도 보면 뭐 그렇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주로 오는 아이들을 보면 가정폭력에 대한 걸 네. 배우는데 그리고 또 청소년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좀 더 어린 아동에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지 않게 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그 부모님하고의 접점이 많아지면서 서로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는 그런 뭐 어머니의 작은 말 한마디나 이런 언행들이나 그 행동들이 폭력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보면 뭐 최근에도 쉼터에서 저도 많이 느꼈잖아요. 뭐 어디서 왔다 그러면 뭐 아동보호전문 해가지고 맞아요. 15세다 14세다 이게 자꾸 아이가 나오는 연령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단지 늘어난 것 뿐인데 그 원인이 코로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가출은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 그냥 집에 있는 게 어려워졌으니까 도움받을 곳이 없고 계속 마주치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건 코로나 전이랑 후랑 쉼터 내 이제 입소하는 그 량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양입을하기보다는 케이스의 차이가 좀 커지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이전에는 진짜 집이 그냥 싫어서 가출해서 그냥 도망쳐 나가고 노는 아이들이 좀 더 있었고 그리고 사고 치는 아이들도 사실은 있었고 그리고 가정폭력이라고 해도 정말 띄엄띄엄 있었던 거에 비해서 요새는 아동보호전문에서 진짜 많이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집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방임했다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랑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폭력으로 이게 넘어가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의 전화들은 사실 올해 들어서 진짜 많이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현아님 말대로 18년도 정도까지는 정말로 집에서 가출한 애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케이스가 바뀐 것 같아요. 방임, 가족 문제 해결 그런 것들, 가정에 대한 문제들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가 진짜로.
사실은 이게 방임이라기보다는 이분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있게 되는 경우인데 사실은 부모님이 사실 아이들이 학교 가 있을 시간이면 네. 사실 부모님이 딱히 그 시간에 뭐 점심 이런 거 안 챙겨줘도 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런 거에서 사실 다 발단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지원 방안이라던가 뭔가 문제 해결이 없다, 개입 방안이 없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방임이 아니냐, 학대가 아니냐, 혹은 기관의 부족이 아니냐 그런 데로 포커스를 돌려보이니까 정말 조금 다른 문제 양상들로 이제 바라보고 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더 자극적인 거, 더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면 보여줘야 되는 거 약간 그런 데 약간 잘못 맞춰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포커스가. 저는 이제 그런 문제 생기면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정말로 방임이 맞냐, 뭐 폭행이 맞냐, 뭐가 맞냐, 문제가 정말 있는 거냐 이런 걸 좀 파악해서 빨리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조차도 진짜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방임에 대한 그 사전적 의미대로 정말로 진짜 방임을 했냐 사실 이거 정확하게 우리도 잘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해결이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기사는 자살이랑 사실 우울증 이런 게 심해진다고 하니까 뭐 이거에 대한 사실 이제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집에 있을 때 뭔가 아이들이 집에만 있게 되니까 네. 할 수 있는 부분들. 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아웃리치 현장에서 할 때도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비자살성 자해라던가 아니면 집단으로 자해를 하는 거 혹은 자해러라고 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자해를 하는 사진들을 올리거나 사이버 상에서의 문제가 사실은 엄청 크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전문기관에 조금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을 드렸을 때 이거를 저희가 만났을 때는 그게 심한 중증인지 뭐 경증인지 엄청 긴급 개입을 해야 되는 단계인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뭔가 근거 자료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부터가 사실은 이미 아이들은 문제에 처해 있는데 그거부터가 사실은 지금 대두된다라고 하면 그런 데서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저는 조금 생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참 이제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뉴스에서도 뭐 포스트 코로나다, 코로나 블루다 뭐다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큰 전염병이 도는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2000년대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비대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솔직히 미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방임 말씀하셨던 것도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는 출근을 하라 그러는데 얘는 어린이집에 못 가고 학교를 못 가게 되면은 집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것도 방임으로 보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왜냐면은 국가가 좀 얘기가 좀 그렇게 되는데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회에서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지낼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배우는 거. 근데 안 해봤으면 다 그 어차피 겪을 일들이었어요. 이거 다른 거. 근데 뭐 이건 시범이고 코로나도 그럴 거였어. 근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는 거였어. 처음이었으니까 사실 이런 일이 터진다고 사실 생각해요. 이런 되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네. 그 문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네. 왜 생겼고 그럼 그 원인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상황은 이미 나타났으니까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인가? 그 잘잘못에 대한 그 대상자만 찾고 있고 그 대상자가 이렇게 했어야지 왜 저렇게 했나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결국은 이게 그 상대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걸 맞는 어떤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결과만 보게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뒤에서 진짜 움직여줘야지 사실은 이게 되는 건데 다 같이 원인을 찾으려고 이게 약간 힘쓰는 느낌? 맞아요. 안타깝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한테 주세요. 우리가 쉼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만큼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닐까 싶어. 괜히 뭔가 내가 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좀 더 해야지 해서 뭐 더 한다거나 그러면은 모든 저는 체계가 다 무너진다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항상 뭐든지 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무언가 너무 오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낮게 보지도 말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딱 부분만 그 개입해서 그 정도만 해주고 빠지는 그 정도가 저는 항상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쉼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도 이전에 막
단계가 올라가면 사실 아이들 네. 받는 거에 있어서 사실 조금 염려도 됐었고 사실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뭐 물어보고 이제 괜찮은지 아닌지 뭐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걸 막 따졌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은 좀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도 지금 학원에 있지만 정말 그런 거 가리는 거 없이 일단 필요한 친구들은 최대한 우리가 수용해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사실 그 역할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조금 저 같은 경우 이제 무서운 게 괜히 왔다가 우리가 걸리면 어떡하나 나 그 생각도 들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예. 아이들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호해야 되고 긴급구조하는 그런 건 알겠는데 우리도 뭐 어찌할 방법이 없잖아요. 걔네들 정말로 거기 갔는지 아니면 걔가 어떤 증상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니까 왔다가 걔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혹시나 걸리게 될까봐. 코어트 언니 예. 다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방도 왔는데 예, 맞아요. 괜찮죠? 예. 먹을 것도 있고 방 밥도 하나 있고 두개 씻을 수 있다, 있고 화장실 비누 2개잖아요. 좋네. 예. 그래서 결론은 코로나 걸리면 여기 있으면 돼요. 좀 아픈 것 같다. 네. 다 같이 여기 있자 네.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심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거 걸렸을 때 사실은 조금 네. 여자들에 대한 지원 사실 그런 좀 게 필요한 없어요. 것 같아요. 그게 아예 없잖아요 네. 지금은. 지금 그게 아예 이제 하나 있는 건 그나마 있는 코호트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코어트는 거. 근데 그거 우리 지원이 아니라 그냥 예, 그냥 갇혀 있어 있는 우리한테 거니까. 이렇게 해라 그거잖아요. 예.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의 그런 뭐 가족들이라던가 생계라던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조금은 지원이라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코호트를 맞아요. 해도 맘 편히 코호트를 네. 하지. 안 그러면 그것도 참 힘든 것 같아요. 뭐 어디야 요양원 이런 데는 진짜 실제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나온대요. 엄청 나온대요. 지금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사실 우리가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사실 거기서 뭔가 지원을 받았다던가 이런 얘기들은 사실 없었잖아요. 그리고 심리적 방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방하자. 그래서 그런 방역적 차원에서 그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접근하고 관심 가져주고 뭐 알려주고 이 정도의 선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우리가 쉽게 하고 가장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시대가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되게 각각 다양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사자들도 그냥 그런 변화해가는 시대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역량에도 좀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울이나 자살,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이나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저희가 뭐 직접 나서서 치료를 하거나 뭐 병원에서 하듯이 할 수는 없어도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그런 정보 같은 거는 미리 알고 어떻게 이 친구들한테 대화를 하고 이제 관심 있게 어떤 부분을 또 관심 있게 봐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교육을 받고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조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청소년들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학대, 뭐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그렇게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뭐 어디서 더 열심히 하고 누가 더 잘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기관이 연계해서 최소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복지지원 체계에서 뭐 쉼터는 뭐뭐를 해야 돼, 복지관은 뭐뭐를 해야 돼라고 딱 정의를 내리기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만나게 되는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뭐 다양한 청소년을 만났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뭐 지원 체계라든지 그런 거를 가장 많이 활용해서 최대한적으로 좀 도와주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 잘한다. 왜 그러지? 이야 예. 최고다.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 저희도 되게 많이 지치잖아요. 한동안 근데 주인님이 케이스들이 한창 그런 애들이 많이 왔다 했을 때 사실은 뭐 누구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정말 많은 다양한 모습들을 보였고 그걸 바라보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계속 보는 것도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그 전문적인 그런 역량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되게 많이 나눴고 적절한 해결 방안이 없을 때도 저희는 더 지치고 이래서 그때 애들 때문에 힘들었다라기보다는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계속 보호하면서 저희들이 지치는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저희 뭐 실제로 근무하는 실무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지원 이런 것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조금 했어요. 왜냐면 되게 많이 우울했거든요. 그때 저희도 그죠. 얘기하면서 둘이서 이렇게 내가 더 우울해도 되나 약간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쉽지 많았었어가지고 아이들도 힘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도 힘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있어요. 2000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있어요. 10회기짜리 알아요. 사회복지사를 위한 심리 상담이거든요. 아, 그거 그럼 신청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때 저희 고민했어요. 제가 네, 그랬잖아요. 깨알 홍보까지. 그럼요. 사회복지사에서 그 개체인력 서비스도 옆에 있으니까. 띄워주세요. 깨알 홍보 네. 이렇게. 네. 저희 2000사회복지협의회에서 또 그런 종사자들을 위한 그런 또 서비스들 해주고 있으니까. 네, 근데 진짜 잘 서로 힘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맞아요. 나누면서 네. 서로 다독여주고 약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얘기만으로는 잘 모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힘내야 될 것 같아요. 파이팅.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네, 아저씨 스타일이다. 아저씨 스타일. 아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야, 그것도 그렇고. 아니 밀어버린 거예요? 네. 그럼 했어요. 밀어버렸는데 진짜 땅크를 밀어버렸잖아요. 진짜 30밖에 사람들 진짜 많아요. 네, 이거는 네, 이건 진짜. 전화도 되게 많이 왔잖아요. 네. 여기 또 친구 그 보컬 아니냐고 전화. 네. 네네.